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최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요. 필승할 수 있는 광고 구자를 하나 더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부터 하나 전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수강생들 중에 한 분이 매출 인증을 이번에 보내주셨거든요. 드디어 청출어람이 나오셨어요. 한 달 매출이 무려 3억 7천이에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매출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졌거든요.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잘하는 분들은 역시 너무 잘하는 거죠. 우선 우리 수강생 대표님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보는 다른 많은 대표님들도 기 좀 나눠 받으시고 6월부터는 미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광고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젠 다들 아시지만 쿠팡에서는 광고 없이는 판매가 솔직히 없다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이번에 제가 광고에 대해서 다루는 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런데 사실 광고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본도 없이 광고만 진행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들, 특히 초보 대표님들 항상 이런 생각하고 있으시잖아요. 내가 진짜 잘 파는 판매자 광고 등록한 거 한 번만 볼 수 있어도 뭔가 길이 열릴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투사가 생각하는 쿠팡에서의 광고 개념부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광고 테크트리, 그러니까 광고를 어떤 순서로 집행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광고 팁들을 말씀드려보고, 네 번째는 진짜 광고에서 의미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 번째랑 네 번째 부분은 아마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차투사 강의 개강 공지 드릴게요. 단체 강의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6월 23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 분들이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포인트는요, 기술, 기교 이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의 핵심은 운영이에요. 핫딜, 가구매, 트래픽, 아이템 인어 매칭, 리셀 이런 거 다 중요한 기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고 꾸준하게 수익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 개인적인 강의의 목표는요, 대표님들께 2년 정도 성장하는 시간을 앞당겨 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차투사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아래쪽에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제가 생각하는 광고의 정의는요, 광고는 공기 같은 거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고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알프스 공기 이런 거 캔에다가 넣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디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공기는 일반적인 공기예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공기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리고 공기의 질이 좋다 나쁘다 알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그 공기를 안 마시나요? 다들 마시면서 살아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광고도 똑같습니다. 광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광고를 한다 안 한다는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광고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의 질이 높다 안 높다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상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물론 내 상품이 더 이상 살기 힘들 정도로 그 광고의 질이 낮다면 광고를 끄고 그 상품에게도 사망 선고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있죠. 공기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니까 광고의 질을 어떻게 높여서 내 상품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거냐, 이거는 한번 시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포기해도 늦지 않겠죠.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광고는 공기랑 같아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지만 광고의 질이 낮다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질이 높여지지 않는다면 그 상품에게는 더 이상 광고비를 쏟지 않고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다면 대표님들은 잘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애초에 광고비를 쓰지도 않거나 광고비를 쓸 만큼의 여유도 없는 상품 판매가를 책정을 해놓고 광고 효율이 막 800%, 900% 나오길 기대를 하시죠.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광고 효율 800%, 900% 나오는 상품은 분명히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이 특히 그래요. 근데 대표님들 상품은요, 물론 대표님들이 브랜딩 했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님들만 아는 대표님 브랜드 상품이랑 제가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 상품이랑 다른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대표님들 상품은 광고 효율 400%만 나와도 특급 효자 상품일 거예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희망을 주시려고 그런 건지 우월감을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대다수의 상품들은 광고 효율 400%도 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질 좋은 광고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들이 줄넘기를 잘하는 동갑내기 친구를 보면서요, 2번 딱 따라해보고는요, 삐져서 더 이상 줄넘기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희는 100번을 그냥 하는데 왜 자기는 2바퀴밖에 못 돌리냐 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 아들은 줄넘기를 거의 어제 처음 해봤어요. 아무튼 저희 아들 투정은 귀여웠는데 대표님들 투정은 안 귀엽다는 게 포인트예요. 브랜딩도 안 돼 있고 내가 직접 제조한 나만의 상품도 아니고 누구나 다 판매하는 그런 상품으로 광고 효율이 그렇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광고 효율을 어떻게 올리는데, 그러니까 질 좋은 광고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는 거죠.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질 좋은 광고는 질 좋은 광고 영역에서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 라고 물으신다면 뉴질랜드 이민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 것처럼요. 근데 대표님들, 뉴질랜드 가서 질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다고 뉴질랜드 막 이민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 좋은 광고 영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뉴질랜드 이민 가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판매랑 매출을 일으켜서 AI가 판단하기에 이 상품이 드디어 뉴질랜드 갈 준비가 됐구나. 그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기교가 발생을 하죠. 어떤 강사는 가구매 200개, 300개 하라 그러고, 어떤 유튜버는 트래픽 넣으라 그러고, 이 모든 게요, 본질적으로는 매출을 올리라는 얘기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지속 가능성이랑 리스크 관리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운영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가구매도 하고 트래픽도 넣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통 테크트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모든 광고는 AI 매출 최적화 광고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AI 매출 최적화 광고가 동일한 광고비 대비 노출을 훨씬 더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광고의 핵심은 노출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확대된 노출에서 대표님들의 상품이 고객들에게 클릭되길 바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쿠팡이 자기 돈을 들여서 내 상품에 쿠폰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쿠팡이 더 낮게 판매를 해주면서요, 내 상품의 판매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득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건 모든 상품에 다 이 쿠폰을 붙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건 그래도 쿠폰을 하나라도 붙여서 판매가 된다면 이득이잖아요. 꼭 활용하셔야겠죠. 마지막 좋은 점은요, AI 매출 최적화 광고가 모든 광고들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다는 점이에요. 쿠팡 입장에서도 이 광고는요, 대표님들의 상품의 등용문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광고 방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장점을 이해하셨다면 AI 매출 최적화 광고를 가장 먼저 사용하면서 내 상품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라는 게 포인트예요. 가장 높은 혜택을 받으면서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많은 노출을 일으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품이 AI 매출 최적화 광고에 노출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된다면 그 상품은 고객이 찾지 않는 상품이거나 내가 상품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인 거예요. 반성하셔야죠. 저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소싱을 잘못했거나 내 상품의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를 잘 못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내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 단계에서 상품을 살릴지 말지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AI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상품이 살아남아서 계속 숨쉬기를 바란다면요, 그땐 그 상품만 빼가지고 매출 최적화 광고로 옮겨줍니다. 신생아가 인큐베이터에서 살아남았다면요, 이젠 산소호흡기 대신에 자가호흡을 시키면서 부모님 품에 안겨드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만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에서 자가호흡으로 갈 때 그 공포를 잘 견뎌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호흡기를 뗐더니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AI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이제 좀 효율이 좋게 팔릴 것 같아서 매출 최적화 광고로 옮겼더니요, 효율도 안 나오고 매출도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결정을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이건 대표님들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직접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AI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충분히 상품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혼자 살아남게 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면 기다려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상품을 믿으면서요. 여기서 또 질문들을 하시죠. AI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매출 최적화 광고로 넘어가면 다시 AI가 학습을 해야 하나요? 네. 정답은 네입니다. 뭘 하든 AI는 다시 학습을 합니다. 비슷한 문의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먼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 효율을 바꾸던 광고비를 바꾸던 상품을 추가하던 제외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AI는 재학습해요. 한국 살다가 뉴질랜드 가면 대표님들도 재학습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하다못해 백일동 살다가 백이동 가도 재학습하셔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I 매출 최적화에서 빼와서 잠깐 동안의 매출 절벽 상태를 이겨내시고 일반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스스로 호흡하게 두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광고 수익률도 광고비도 대표님 스스로 조정을 해가면서 가장 질 좋은 효율 상태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질문하실 거니까 먼저 또 답변 드릴게요. AI에서 매출 최적화로 빼왔더니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두 가지예요. 다시 AI 매출 최적화로 옮겨서 산소호흡기를 달아보시죠. 또는 그냥 보내주세요. 이 선택은 누가 하나요? 대표님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테크트리는요,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내 상품이 자가호흡을 넘어서서 잘 크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출 최적화 광고에서 수동 광고를 더 해보세요. 쿠팡은 중복 광고를 싫어하거든요. 이유는 말해준 적이 없지만 제가 또 회사를 다닐 때 짬밥을 근거로 유추를 해보자면요, 아마도 쿠팡에서 중복 광고에 대한 과금 체제가 불명확할 거예요. 이게 매출 최적화로 돌아간 건지 수동 광고로 돌아간 건지 어디에 과금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판매자들한테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과금이 중복으로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쿠팡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중복 과금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솔직히 알 길은 없습니다. 또는 과금이 중복이 되진 않으면서 광고는 2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확실한 건요, 잘 팔리는 상품이라면, 그리고 이전에 이미 광고 집행을 많이 해놔서 광고 데이터가 많이 남았다면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최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요, 필승할 수 있는 광고 구자를 하나 더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좀 극단의 효율을 우선하는 광고라서 광고 효율은 앞서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높은 효율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요, 판매량은 너무너무 적을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보너스 수익을 더 챙겨가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거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매출 최적화를 끄고 수동을 돌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 최적화로 주 수익을 얻고 수동으로 부수입을 조금 더 챙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여기까지 가려면 광고 데이터를 극단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시죠? 참고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들 중에서 단언컨대 제일 디테일할 겁니다. 살짝 자랑하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테크트리는요, 조금 우울한 건데요, 모든 상품에는, 그리고 모든 광고 구자에는 생명 주기라는 게 있어요. 짧은 건 진짜 한 달도 안 가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진정한 위기이고, 이때는 뭘 해도 상품이 잘 살아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상품 생명이 다 있구나 하고 임종 준비하셔야 됩니다. 광고 효율을 아무리 바꿔봐도요, 아무리 가금의 트래픽을 써봐도 더 이상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시점이 온 상품이라면요, 보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생에 조금이라도 더 숨쉬게 하고 싶다면 모든 광고를 오프를 하시고요, 세 번째 테크트리에서 관리하던 수동 광고만 남기는 거예요. 조용히 내 재고가 다 빠지게 기다리면서 근근히 판매되는 정도로 만족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전 이 상품 제 매출의 전부였어요. 저보고 죽으라는 건가요? 유명한 강사를 데려오면 살릴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유명한 강사는 내 상품 살리기 바쁘고요, 내 상품도 못 살릴 가능성이 높은데 남 상품을 살리는데 노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상품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편하게 있었다는 건요, 대표님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세 번째 광고 팁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수동 광고 등록할 때 한 상품에다가 수천 개 키워드 등록하고 싶은데 제한이 500개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등록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거 문의하시는데요, 그냥 중복으로 동일한 상품 여러 개 광고 구자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쿠팡 수동 광고 생성을 하시면 사실 우리가 늘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수동 광고를 클릭을 해서 하위 단계로 내려가면요, 그룹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고 해당 광고 캠페인 안에 새로운 광고 그룹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최초로 생성했던 광고 그룹에 자리가 부족해서 넣지 못했던 그 많은 키워드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사실 네이버 광고가 잘 나가던 시절에 네이버에서 남아있던 방식이라, 개인적으로는 쿠팡 광고에서 수동 키워드를 뭘 그렇게 많이 넣으려 하시나 궁금하긴 하지만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요, AI 광고에서 너무 상품 제외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제외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건요, 매출 최적화든 수동 광고든 하나 만드세요. 광고비 10,000원만 세팅하시고 광고 효율을 2000%로 해두시던지 키워드 입찰가를 100원으로 잡아두는 겁니다. 그럼 AI 광고에서는 자동으로 그 상품들이 제외가 됩니다. 일종의 쓰레기통 광고 구자를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광고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광고를 어떻게 해야 효율이 좋아지냐 이게 아니에요. 제 강의 수강생분들은 다 아시지만 저는 광고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광고는 진짜 공기 같은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지. 더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